우주는 다양한 행성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일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일부 외계 행성은 표면 온도가 5000도씨 이상으로 태양 표면 약 5500도씨에 가까운 열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런 초고온 행성들은 강력한 복사열에 의해 대기가 증발하고 행성의 물질조차 기화하는 극한 환경을 형성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초고온 행성 중 대표적인 예는 KLT9b입니다. 이 행성은 태양보다 훨씬 뜨거운 항성을 공존하며 표면 온도가 4600도씨 이상에 이릅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용암보다도 10배 이상 높은 온도로 이 행성의 대기는 강한 항성풍에 의해 지속적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KLT9b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질량을 잃고 있으며 결국 완전히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온 행성이 탄생하는 주요 원인은 항성과의 거리입니다. 행성이 모항성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면 강한 열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게 되며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기 전에 증발이 과속화됩니다. 일부 행성은 조석 고정 현상으로 인해 한쪽 면이 영구적으로 낮이 되고 그 면이 지속적으로 가열되면서 표면 온도가 극단적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물질이 극단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철, 니켈, 그리고 규소 같은 원소들은 이미 2000도에서 3000도씨에서 녹기 시작하는데 5000도씨에서는 대부분의 금속이 기체로 변합니다. 즉, 이러한 행성의 대기에는 기체화된 금속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KLT9b의 대기에서는 철과 티타늄 증기가 검출되었습니다. 초고온 환경에서는 날씨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행성에서 강철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행성의 고온 대기에서 증발한 금속이 상층 대기로 상승했다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다시 응결하여 액체 금속 형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의 물 순환처럼 초고온 행성에서는 금속이 순환하는 기후 시스템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500도씨라는 극단적인 온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물질은 거의 없으며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한 우주에는 뜨거운 행성만큼이나 극도로 차가운 행성도 존재합니다. 일부 외계 행성들은 표면 온도가 영하 200도씨 이하로 떨어지며 이곳에서는 물뿐만 아니라 공기조차도 얼어붙어 고체화됩니다. 이러한 초저온 환경에서는 지구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후와 물질 변화가 일어나며 일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조차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저온 상태에 도달하는 이유는 대부분 항성과의 거리 때문입니다. 항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충분한 열을 받을 수 없고 행성은 자체적인 열을 거의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각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태양계 바깥에 위치한 OGLE 2005 BLG 390LB와 같은 외계 행성들은 항성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표면 온도가 영하 22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계에서도 명왕성과 같은 천체들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극도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성들의 표면은 지구의 바위나 흙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얼어붙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하 200도에서는 산소, 질소, 메탄 같은 기체들이 고체 상태로 변하며 심지어 이산화탄소도 얼어붙어 눈처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 행성에서는 공기가 얼음처럼 쌓이고 지표면이 기체 얼음으로 덮이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극저온 행성에서도 기상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로 내리는 것처럼 이 행성에서는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강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서는 메탄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강과 바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하 200도씨 이하의 외계 행성에서도 대기가 존재한다면 이와 유사한 기후 시스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메탄 기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일부 미생물은 극저온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심지어 영하 196도씨에서 동결되었다가 다시 해동되어 활동을 재개하는 생명체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영하 200도씨 행성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표면 환경입니다. 표면 온도가 5000도씨에 달하는 초고온 행성에서는 모든 물질이 극단적인 변화를 겪으며 심지어 일반적인 암석과 금속조차도 액체로 녹아 흐르거나 증발해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표면이 단단한 고체 형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끝없이 타오르는 용암 바다와 같은 극단적인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초고온 환경에서 행성의 지표면이 어떤 모습일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규소, 철, 니켈과 같은 원소들은 약 1500도에서 3000도씨에서 녹기 시작하지만 5000도씨에서는 이들조차도 완전히 기화됩니다. 즉, 이 행성에서는 암석과 금속이 증발하여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성분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철비가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물,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일반적인 물질들은 더 이상 액체나 고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두 고온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즉, 이 행성의 대기는 기체 상태가 아니라 고온 이온화된 원소들이 떠다니는 플라즈마 층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플라즈마 대기에서는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지구와 같은 기후 시스템은 전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매우 독특할 것입니다. 지구에서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500도씨의 행성에서는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루미늄, 티타늄, 백금과 같은 고융점 금속들도 쉽게 녹아버릴 것이며 행성 표면은 마치 용해된 금속이 넘실대는 거대한 바다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바람이 분다면 이는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초고온 금속 증기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바람의 속도가 빠르면 기체 상태의 금속이 압축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다시 액체 상태로 응결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구의 비처럼 액체 금속이 비처럼 내리는 강철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행성의 기후는 결코 지구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태풍과 같은 대형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행성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초고온 폭풍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공기 흐름이 아니라 플라즈마와 금속 증기가 뒤섞인 거대한 폭풍으로 행성의 특정 지역에서는 강한 전기 방전이 일어나며 거대한 번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영하 20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극저온 행성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기체마저도 얼어붙어 고체로 변합니다. 우주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이 행성의 일상적인 환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저온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저온 행성의 표면은 지구와 같은 바위와 흙이 아니라 대부분 얼어붙은 가스와 물 얼음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에서는 산소, 질소, 메탄 같은 기체가 대기를 이루지만 이 행성에서는 이들조차도 얼어붙어 지표면에 퇴적될 수 있습니다. 즉, 바람이 불 때 공기 분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기체가 부스러지면서 먼지처럼 날리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는 대부분 매우 희박하거나 있어도 극저온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왕성의 대기는 주로 질소와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밤이 되면 일부 대기 성분이 지표면으로 얼어붙고 낮이 되면 다시 승화되어 대기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현상이 영하 200도씨 이하의 행성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지표면과 대기 사이에서 얼고 녹는 주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독특한 기후 시스템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 행성에서는 지구처럼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극저온 상태에서는 물이 암석처럼 단단한 고체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물이 생명의 필수 요소이지만 이 행성에서는 물이 철과 같은 단단한 광물처럼 존재하며 오히려 메탄과 에탄이 액체 형태로 호수와 강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서는 영하 180도씨 환경에서도 메탄과 에탄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강과 바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하고 비가 내리지만 영하 200도씨의 행성에서는 메탄이나 질소가 구름을 형성하고 비처럼 내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비는 액체가 아니라 얼음 알갱이처럼 떨어질 수도 있으며 마치 지구의 우박과 같은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극저온 행성에서는 바람조차도 우리가 아는 형태와 다를 것입니다. 대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바람의 속도가 빠르더라도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압력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이동시키는 것은 기체가 아니라 얼어붙은 먼지와 얼음 알갱이일 가능성이 높아서 마치 지구의 모래 폭풍처럼 얼음 먼지가 행성 표면을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극도로 가혹해 보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메탄 기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심해나 남극의 극저온 환경에서 극한 미생물이 발견된 바 있으며 영하 200도씨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기후와 대기입니다. 표면 온도가 5000도씨에 이르는 초고온 행성들은 기후와 대기조차도 일반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띱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조차 존재할 수 없으며 대기는 초고온 플라즈마와 금속 증기로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날씨와 바람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초고온 행성에서는 기체화된 금속과 광물 입자로 이루어진 독특한 대기가 형성됩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초고온 행성들 중 일부에서는 철, 마그네슘, 티타늄, 규소 등의 원소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대기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끓어오르는 금속 증기가 떠다니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환경일 것입니다. 대기 순환 또한 뜨거운 금속 증기가 상승했다가 행성의 밤 지역이나 고도가 높은 곳에서 식으면 액체 또는 고체로 다시 응결하여 떨어지는 강철비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초고온 행성에서는 초음속 바람이 불며 기체 상태의 금속이 강한 풍속에 의해 행성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WASP-76b에서는 행성의 낮 지역에서 증발한 철이 대기를 타고 이동한 후 밤 지역에서 다시 응결하여 비처럼 내리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000도씨의 행성에서는 강렬한 플라즈마 폭풍이 발생합니다. 초고온 대기가 지속적으로 이온화되면서 거대한 전기장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전하들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번개 폭풍이 발생합니다. 이 번개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행성 표면을 강타하면서 금속을 녹이거나 기체화시킵니다. 초고온 행성에서도 대형 폭풍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곳의 폭풍은 단순한 공기 흐름이 아니라 금속과 광물이 섞인 초고온 플라즈마 폭풍이며 행성의 자전 속도가 빠르고 조속 고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폭풍은 행성 전체를 뒤덮으며 끊임없이 용융된 금속과 이온화된 입자들이 소용돌이칩니다. 결국 5000도씨의 행성에서는 우리가 아는 날씨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대신 끊임없이 타오르는 금속의 비, 초음속 폭풍, 거대한 플라즈마 번개와 같은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행성의 대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성풍에 의해 점차 소실될 수도 있으며 결국 행성 자체가 증발하거나 대기 성분이 점차 사라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영하 20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초저온 행성들도 일반적인 대기와 기후 패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공기조차 얼어붙고 물은 단단한 암석처럼 존재하며 지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강수와 날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저온 환경에서는 어떤 대기와 기후 변화가 일어날까요? 초저온 행성들은 대부분 항성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광과 같은 외부 에너지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기의 순환이 거의 멈춘 상태이거나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행성의 중력과 항성 복사율의 영향을 받아 대기가 형성되지만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일반적인 기체가 고체나 액체 상태로 변해 지표면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대기는 지구처럼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신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 등 비교적 쉽게 응결되는 기체들이 대기의 주요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계 내에서 영하 180도씨 정도의 환경을 유지하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서는 메탄이 대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강수와 순환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극저온 행성에서의 날씨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띨 가능성이 있는데, 지구에서는 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지만 영하 200도씨의 행성에서는 메탄, 에탄, 심지어 질소조차도 응결하여 비나 눈처럼 내립니다. 즉 이 행성에서는 메탄비가 내리고 질소 눈보라가 몰아치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저온 행성에서는 대기의 성분이 밤낮에 따라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밤이 되면 대기 중에 메탄과 질소가 서서히 얼어붙어 지표면에 퇴적되다가 낮이 되면 일부가 승화되어 다시 대기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온 행성에서도 바람이 불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지구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기가 희박하고 밀도가 낮을 경우 바람의 속도가 빠르더라도 체감 효과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얼어붙은 먼지와 메탄 얼음 조각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바람이 불 때 공기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 알갱이가 눈보라처럼 휘몰아치는 독특한 기후 현상이 나타납니다. 낮 동안 항성의 미약한 열을 받아 얼어붙었던 기체가 부분적으로 승화하면 지표면이 얇은 대기층으로 덮였다가 밤이 되면 다시 얼어붙어 대기의 일부가 표면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다음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5000도씨에 이르는 초고온 행성은 우리가 아는 생명의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는 환경입니다. 이곳에서는 유기 분자는 물론 금속조차도 기체 상태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000도씨의 환경에서는 모든 분자가 분해되거나 이온화되어 생명의 필수 요소인 단백질, DNA, 지질막 등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포 기반 생명체는 이곳에서 단 0.1초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초고온성 미생물조차도 122도씨 이상의 환경에서는 활동을 멈춥니다. 그렇다면 5000도씨에서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플라즈마 생명체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5000도씨의 환경에서는 기체가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며 전자와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만약 플라즈마 입자들이 자기장을 이용하여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며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다면 기존의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아직 가설에 불과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에서는 번개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플라즈마 덩어리가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이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전통적인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000도씨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화학 반응이 지나치게 빠르게 일어나거나 오히려 원자들이 너무 격렬하게 움직여서 안정적인 분자 결합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생명이 존재하려면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안정성이 필요하지만 5000도씨에서는 모든 물질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알려진 물리법칙 안에서는 5000도씨의 행성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대부분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성장하며 번식합니다. 그러나 영하 200도씨 이하의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생명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은 단단한 얼음처럼 변하고 대부분의 유기 분자는 극저온에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심지어 대기조차 얼어붙어 고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구에서는 극저온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극한 생물이 존재합니다. 남극의 얼음 및 호수나 심해의 극저온 지역에서 발견된 미생물들은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대사작용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일부 박테리아와 곰벌레는 영하 196도씨에서 동결된 후에도 다시 해동되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재개합니다. 이는 생명체가 극저온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는 액체 메탄과 에탄의 바다가 있는 행성 또는 위성입니다.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 표면 온도가 영하 180도씨 정도로 메탄과 에탄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강과 호수를 형성합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지구 생명체와 전혀 다른 생화학적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메탄 기반의 생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합니다. 지구 생명체는 물을 용매로 사용하지만 영하 200도씨 환경에서는 물이 암석처럼 단단한 고체가 됩니다. 대신 메탄이나 에탄 같은 극저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질이 생명체의 대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메탄 생물체가 물 대신 액체 메탄을 이용하여 세포막을 형성하고 탄소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저온 환경에서는 화학 반응의 속도가 극도로 느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고 화학 반응을 통해 성장하고 분열하려면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낮을수록 원자와 분자의 운동이 둔화되며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영하 200도씨 이하에서는 생명체가 매우 느린 속도로 성장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비활성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방사선이나 내부 방사능 붕괴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생명체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음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초고온 또는 초저온의 환경에 과연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00도씨에 달하는 행성은 단순히 뜨거운 수준을 넘어 완전히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과연 인간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5000도씨 행성 표면에 직접 착륙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며 가장 내열성이 강한 물질조차 이 온도에서는 쉽게 녹아버리며 기체화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탐사선조차 행성의 강한 복사열과 플라즈마 폭풍에 의해 몇 초 만에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행성 표면이 아닌 공중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고온 행성의 상층 대기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그곳에 공중도시나 자기장 방어막이 적용된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성 대기 중간층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안정적인 구역에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초고온 행성의 적절한 고도에서 거주 공간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에너지 차폐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행성 표면의 극한 온도에서 버틸 수 있는 고온 차폐 실드와 초강력 자기장 보호막을 개발한다면 일정 시간 동안 행성 표면 근처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구 중인 자기장 차폐 기술을 확장하면 플라즈마 폭풍을 막고 내부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행성에서 인간이 직접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행성 주변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에서 원격 조작 로봇을 이용하여 행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로봇은 초고온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내열성 소재로 제작되고 플라즈마 환경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신호 전송 장치가 탑재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영하 200도씨 이하인 행성은 인간에게 극도로 가혹한 환경일 텐데 과연 이곳에서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현재의 우주복이나 거주 기술만으로는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우주복은 영하 120도씨까지 견딜 수 있지만 영하 200도씨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전자장비가 얼어붙고 플라스틱과 금속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특수 보호복과 내열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거주지를 설계할 때는 열을 보존하고 외부의 극저온을 완전히 차단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하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성의 표면은 지나치게 춥지만 지하 깊은 곳에는 내부열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의 극저온 천체인 명왕성이나 유로파의 경우 표면은 얼어붙어 있지만 내부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극저온 행성에서도 지하에 에너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인간이 생존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핵융합 발전 또는 지열 에너지 활용입니다.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이러한 행성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융합로를 통해 에너지를 얻거나 혹은 지각 아래의 내부열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한다면 극저온 행성에서도 열을 유지하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식량과 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하 200도씨의 환경에서는 물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표면의 얼음을 녹여 물을 확보하거나 지하의 액체 상태의 물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행성이 토성의 위성 타이탄처럼 메탄 바다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연료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거주는 매우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인간은 영하 200도씨의 행성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아마도 지하도시를 건설하거나 강력한 차폐 구조를 갖춘 도명 거주지를 만들고 내부에서 자체적인 기후조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극고온의 행성과 극저온의 행성의 관측과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